그런 면적들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사실은 새 아파트가 모자란 게 아니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김사부님과 함께 부동산입니다. 오늘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후랭이 TV를 몰랐어요. 사실 몰랐는데 뭐 저희 회원들이 뭐 다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막 온갖 정보들을 막 다 이제 뭐 찾아다니니까 그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후랭이 TV 왜 안 나오시냐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랭이 TV가 뭔데요? 막 했더니 요새 제일 뜨는 데예요. 막 이러면서 거긴 사람 골라가면서 인터뷰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또 유명해졌더라고요. 컨셉으로. 그래서 아무나 인터뷰 안 해요. 거기는 좀 소위 말하는 찐인 사람들만 인터뷰를 한다고. 맞습니다. 왜 김사부님 안 나가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불러주질 않던데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라도 어떻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DB라 그래서 제 DB가 있어요. 거기 항상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무턱대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도 좀 내공을 쌓고 만나야 되겠다. 이 얘기하기가 참 깝깝하기도 한데요. 규제가 지금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몇 번째 나왔습니다. 그렇죠. 1217까지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가요,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 분위기가요? 정말 불장입니다, 계속. 근데 확실히 거래는 많이 줄었어요. 거래는 많이 줄었고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그러니까는 대중성은 많이 잃었어요. 그 확실히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다 보니까는 대중성은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관심 끊고 살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가져봐야 뭐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식의 이런 분들은 좀 시장에서 이제 좀 떨어져 나갔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속 불장이죠. 계속 가격이 떨어질 줄을 몰라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게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할 징조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정석이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폭락을 예측하는 기본이 거래량은 줄고 이제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갈 때 폭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일단은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 왜 오르냐를 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오르는 이유가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유동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량이 없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물량이 없다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자면 물량이 없다는 거를 갖다가 많이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많이 만드는 게 새 아파트가 모자라다, 새 아파트가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새 아파트가 모자란 게 아니고요.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미 2018년도부터 2017년부터 파리 대책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물량 잠김 현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정부가 규제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양도세 올리고 이러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임대사업 등록하고 증여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잠겨버렸다고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할 게 없어져요. 시장 자체에서 거래할 게 없고 그런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는 별로 안 지어지고 있고 이러니까 물량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아주 이게 너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게 아주 여실히 드러난 게 이번에 전세 사태에서 확실히 일어났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세가 증발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죠. 원래는 이 사람이 일로 가고 이 사람이 일로 가고 이렇게 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면서 적절하게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순환을 그냥 꽉 막아버리니까 어쩌다 하나 나오는 게 확 올라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 잠김 현상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지금 그게 하나도 해결책이 없잖아요. 지금 뭐 그런 중요한 요인이 변하면 그러면 이거 좀 바뀔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게 일단 전혀 안 보이고 있고요. 물량 면에서. 그리고 이제 유동성 면도 그런데 유동성은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가 다 이제 공감을 한 건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 양날의 검이긴 한데요. 금융위기 이후로 전 인류가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돈을 풀어본 거거든요, 사실. 버냉키가 한번 풀었다가 야, 이렇게 너무 풀면 문제가 될 것 같아 하고 한번 줄여봤다고요. 금리 올리면서 한번 줄여봤는데 줄였더니 또 막 경제가 나빠지니까 안 되겠네, 안 돼. 더 풀으니까 다 좋아하네, 다 박수치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인류가 처음으로 이렇게 유동성을 오랫동안 장기간 풀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거기에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젠 좀 줄여야 될 때가 됐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못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과 지금 물량이 같이 이제
아무것도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하여간 상승을 우세하다고 본다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유동성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국내로만 보면 어쨌든 그런 물량 잠김 현상이 심화돼서 그렇죠. 지금 이 사단이 났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 물량 잠김이 더 심화된 게 임대차 3법이라고 그렇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사실은 물량 잠김 매매보다는 그건 전세 영향을 크죠. 영향이 크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거 이제 제가 좀 이따 또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우픈 일이 된 건데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임대차법이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어떤 현상을 만들어 줬냐면 갭 투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줬어요. 갭이 줄었어요. 갭이 줄어든 데다가 아니 근데 줄어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줄어들고 안전하다니까요. 갑자기 막 물량,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막 거기 들어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전세를 내놓으면은 막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자동으로 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거나 자동으로 역전세를 맞아서 투자자들이 겁나서 못 들어와야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자동적인 기능이 있다고요. 시장에서. 원래 이미 그런 게 전에 사례에서 증명됐듯이. 근데 이게 전세법에, 임대차법에 의해서 이런 일을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진짜 조금 과장되게 만들어서 아무리 갭 투자들이 들어와서 막 사도 전세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걱정이 없는 거죠, 사실은. 갭 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버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코로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코로나는 이제 일단은 지금 얘기한 유동성을 계속 장기화한다는 영향을 준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것 말고도 그건 이제 시장의 가격을 이제 상승시키는 영향이니까 그거는 사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뭐 가격이 뭐 어쨌든 코로나를 잡을 테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코로나가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상황을 바꾸게 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큰 변화를 주게 될 거고요. 재택근무가 늘어난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인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재택을 매일은 하지 않아도 자주 하게 된다라고만 해도 그래도 일단은 출퇴근 거리부터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매일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은 집과 직장과의 거리가 최대 그러니까 1시간을 맥시멈으로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이 되면 다닐 수는 있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지치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1시간까지는 이제 괜찮은 거리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 1시간 반 정도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걸 매일 가지 말고 일주일에 한 3번만 가. 이렇게 된다면은 1시간 반도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코로나가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제 집에 또 이제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 요새 뭐 중대형 평형 가격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집의 중요성, 집이 좀 더 쾌적해야 된다. 이런 집의 중요성이 이제 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제가 뭐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역세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새 집이 중요할까요?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데 있어서 역세권, 새 집 다 비슷한데 만약에 둘 중에 꼭 고르라고 그런다면 새 집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거죠. 왜냐? 부동산은 여자들이 고르기 때문에. 역세권은 여자들이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할 일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고생해도 되지만 여자는 자식을 키우니까, 아기를 키우니까. 사실은 선호도가 이쪽으로 좀 더 넓혀져, 좀 더 무게중심이 가는데 게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돼서 이 무게중심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그런 뭐 아파트들 뭐 그런 데들의 가치들이 점점 더 올라가겠죠. 이제 점점 올라가겠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이제 가치가 점점 떨어지겠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 뭐 이전에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가치가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고 뭐 부동산의 중심 축이 조금 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제 책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하여간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투자로 본다고 그러면은 뭐 3억 하던 게 5억 됐다. 그러면은 2억이나 올랐는데 보통 사람들 2억이나 올랐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가 만약에 10억 갈 거다라는 가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5억이라도 빨리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동산이 변화된다라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중장기적인 시각이니까 그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이미 얼마나 올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얘가 좀 더 이런 시대에 맞게 가치가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고 점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버려야 되겠고 뭐 이런 거죠.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은 뭐라고 할까 그냥 자기의 돈을 다 모아서 그래도 한 채만 사야 되는데 그래도 뭐 지금 어쨌든 알려져 있는 제일 좋은 걸 사자 약간 이런 개념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물론 이제 그것도 포함은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는 부동산 시장은 물론 똘똘한 한 채도 똘똘한 한 채지만 미래에 좀 더 주목받을 똘똘한 한 채. 쪽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낯선 면적의 아파트 이거 뭔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전용으로 이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59, 84 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59, 84가 이제 가장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새로 나온 면적이 74라는 면적이 나왔거든요. 예. 종종 보이더라고요. 예, 74라는 면적이 나왔는데 이 면적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면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74라는 면적은 항상 좀 저평가됩니다. 이제 사실은 74는 59와 84의 딱 중간쯤 되는 건데 항상 저평가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74라는 면적이나 또 101 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8평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면적인데 이런 것들도 잘 없었던 면적이에요. 보통 우리가 옛날 평형으로 얘기하면 34평 다음엔 42평. 아니면 45평 이랬거든요. 네. 근데 38평이라는 것도 또 새로 나온 거예요.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 애매한 면적이거든요. 이건 뭐 대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것도 애매한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면적들을 이제 집이 이제 필요성이 이제 집이 쾌적해야 되고 이런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런 면적들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집을. 뭐 어떤 사람들이 찾냐면 예를 들어서 2인이라고 하더라도 2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5구역은 조금 작은데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꾸. 그러면은 74 괜찮은데 84는 좀 부담돼.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74 같은 형이 이제 재가치를 찾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5구형의 재가치라는 것은 사실 뭐 84형에 비해서 그럼 몇 프로쯤 돼야 되지 이런 걸 또 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뭐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면 5구의 가치가 확 올라가고 경기가 좀 좋아지면 84의 가치가 올라가고 좀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74도 좀 그렇게 따라가긴 할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정확하게 얘의 가치가 어디쯤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죠. 근데 대부분 뭐 최소한 84와 5구의 한 중간쯤은 돼야 되는데 조금은 5구에 가까운 그런 형태가 많고 예를 들어서 분양 같은 거 한다고 해도 가장 경쟁률이 낮은 형 이런 형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죠. 저도 가끔 이렇게 모델하우스 같은 데서 가끔 보거든요. 네, 네, 진짜 좀 애매해요. 뭔가 그렇죠. 5구보다는 크긴 큰데 그렇죠. 뭐 뭔가 좀 그래서 뭐 그 정도 살 거면 에이 좀 무리해서 그냥 84 사든지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소외되고 경쟁률도 낮아지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역으로 이용해 볼 만하다. 최소한 하여간 뭐 84보다 더 좋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최소한 중간은 간다 이거죠. 근데 중간도 못 미치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